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설을 다 끝냈고요. 이제 극수필 부분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작품은 이제 꼭두각시 노름이라는 그 인형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작품 잘 정리를 하시죠, 오늘요. 자, 꼭두각시 노름 한번 제목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 꼭두각시 할 때 이 꼭두라는 건요, 인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인형. 아셨죠? 인형이라는 의미고, 각시라는 거는 이제 그 새색시라는 얘기입니다. 새색시요. 그래서 새색시 인형놀이라는 얘기죠. 아셨죠? 예, 그래서 노름은 인형 노름이라는 얘기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새색시 인형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꼭두각시 의미 정확히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마당의 평안감사 마당입니다. 이 평안감사가 이제 주된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7막에 가시면 평안감사 재상거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상거리라는 건요, 이제 어머님이 지금 상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된 뭐다? 화제다 이거죠. 이야기거리다. 그러니까 아셨죠? 예, 상당한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평안감사의 어머님. 아셨죠? 예. 자, 모친 상여가 나온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평안감사가 이제 계속 울고 있겠죠? 자, 그래서 아이고 좋아. 근데 이제 좋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감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좋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그것도 이것도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콩나물 안방 자기가 차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하고 또 부정적이고 또 얼마나 철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예,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주된 비판의 대상이 이 평안감사다라는 거를 우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예,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일본에서는요. 일본 강의에서는요. 양산도 등 노래를 부른다. 자, 중요한 건 노래를 부른다. 양산도는 굉장히 흥겨운 삼박자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좋다라는 말과 이제 노래가 서로 어우러진 겁니다. 아셨죠? 예, 그만큼 말과 춤 요걸 통해서 평안감사의 기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또 작은 박첨지라고 했는데 이제 박첨지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이게 누구 놈의 상여냐라면서 비속어를 써서 굉장히 평안감사를 지금 비꼬고 있죠. 그러면서 초상상주 놈 이게 누구입니까? 평안감사입니다. 이 초상상주 놈의 소리가 앓는 곳이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고 호통치는 그러한 조롱하는 그런 말하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때 향독군이 병이 나서 못 가고 상해를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못 가니까 대신 짊어져야 될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지 한번 볼까요? 평안감사가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봐라 박가야, 박첨지가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박첨지의 형인 거죠. 그래서 말 들어라. 상여가 나가다가 향독군이 병이 났으니 인부를 사대라. 인부를 사대라는 얘기는요. 일꾼을 사와라 이 얘기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명령.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평안감사라면 사실 공적인 그 공무원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사적인 일에 아랫사람에게 그것도 돈도 안 주고 인부를 네 돈으로 사와라라고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 평안감사는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이다. 즉 피지배층을 뭐 한 겁니까? 피지배층을 억압한 거잖아요. 억압과 어떤 그 부당한 횡포, 그렇죠? 이걸 자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로 봐서 이 평안감사는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예. 자, 박첨지는 어떻습니까? 인부가 졸지에 없사오니 갑자기 이제 찾을 수가 없사오니 소인의 조카 놈이 굳은 일 잘 본다. 이 굳은 일이라는 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처리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사전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굳은 일 정확히 아셔야 될 거고요. 그걸 잘 본다. 잘 본다는 얘기는 일을 대단히 능숙하게 잘하는 놈이다. 그리고 궤돌머리 쩍고 굉장히 수다스럽고 어수선한 인물이지만 기운이 장사다, 역사다. 이 기운이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이상 야릇하다. 굉장히 특별하고 신이한 그런 성격의 놈이다. 그러니까 외모도 굉장히 특별나 보입니다. 아셨죠? 예. 그놈으로 청거하옵니다. 그놈. 예. 조카죠, 조카.
예, 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상혁군이 병이 나서 대신 뭐 하게 된 거다? 상혁군으로 대신 그 천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평안사가니까 이놈 더디다 빨리 대령하여라. 그랬더니 예 홍동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봐라 된둥아 이번에 감사또 연번시 예, 이 감사 사또란 얘기고요. 연번시라는 것은 이제 장례 치를 때 이제 등을 들고 다니는 그런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길에 이게 등불을 들고 있는 거죠. 밝히는 겁니다. 환하게 향덕군이 발탈이 났으니 발에 병이 났으니 하룻밤 3시 4시야 먹고 뭐 하룻밤에 3끼니 4끼니 정도 먹고 돈 7푼 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요 조건인 거죠. 조건 이거 줄 테니 품을 팔아라. 응? 너의 그 노동력을 제공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홍동지가 뭐랍니까? 왜 그랬었어? 하면서 사투리가 나왔네요. 그렇죠? 예. 지금 한 말 못 들었느냐? 만약 지체하면 만약에 그 지연하면 주리대학춤 고드레뼈 튕겨진다. 그러니까 이 주리대 이건 뭡니까? 주리를 틀어라 할 때 그 주리합니까? 예, 주리대가 학춤 추듯이 고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드레뼈 그 정강이 뼈 있는데 그 뼈가 튕겨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왜 주리를 트는 장면 보셨죠? 우리 춘향이도 그렇고 죄인들 그 신문할 때 예,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그래서 호소할 것 없다고 형벌 받아도 마땅히 호소할 것이 전혀 없으니 지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그러니까 박첨지의 여기 담겨 있는 대사에는 뭐가 나옵니까? 굉장히 명령조죠, 명령조. 그리고 또 이 형벌을 의미하는 건 뭡니까?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협박조로, 그렇죠? 그리고 또 요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지배층의 횡포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지배층의 뭐 억압과 횡포가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부당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배층의 그 부당한 횡포죠, 횡포. 아셨죠? 예. 아저씨 말씀이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빨가봐서도 괜찮습니다. 빨가봐서도 좋다는 얘기는요. 이 홍동지의 홍자가 붉은 홍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홍동지의 모습은 그 굉장히 나체, 거의 팬티 하나 뭐 가린 게 없어요. 그리고 빨갛습니다, 온몸이. 그리고 머리 모양은 상투 모양이고요. 예, 인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괜찮냐 그랬더니 이제 관계 없다 그랬는데 사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첨지는 여기서 이제 무관하다고 했는데 이 무관하다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그 평안감사가 분노하는 격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갑니다. 아셨죠? 예. 홍동지 어디 가서 보기나 합시다. 그러면서 홍동지가 가만히 가서 상제라는 건요 이제 우리 초상 치를 때 상당 거상 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상여를 냄새 맡더니 캬 이게 뭔 냄새야 하면서 이 오니월 강생이는 이제 강아지의 사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생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뭡니까? 양반의 그 상여를 갖다가 지금 개 썩는 냄새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장면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지배층 양반에 대해서 피지배층이 뭐 하는 겁니까? 저항하고 있잖아요. 조롱하고 있고, 그렇죠?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이제 봉산탈춤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 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뚝이의 그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그런 장면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말뚝이가 이 홍동지랑 유사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응? 감사또 하시면 굉장히 서운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또가 섭섭하시면 큰 게 썩는 냄새 난다 합시다. 이제 어떠세요? 점이 가경이네요. 점점 더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 평안감사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상제님 문안드리요라고 인사를 하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문안은 사실 윗사람에게 지금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감사는 이놈 상여도 대부인은 이제 남의 어머님을 높이 부르는 말입니다. 상여인데 문 아니고 문 밖이고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문 아니고 문 밖이라는 얘기는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음 이어를 통한 자, 이 문안과 요 문안은 한자가 다릅니다. 이 문 안쪽이고 이거는 뭡니까? 윗사람에게 안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동음을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제멋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동음 이어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독자에게 뭘 줍니까? 해악을 웃음을 유발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해악적이라는 것이고요.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느냐? 응? 굉장히 뭡니까?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빨가벗더라도 상여만 잘 매면 됐지 무슨 잔말이 만수하면서 적극적인 어떤 저항적인 이 면모를 홍동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가겠습니다. 평안감사가 뭐라 합니까? 네가 상여를 모시러 왔다니 응? 반갑지만 응? 빨가벗고 무슨 상여를 맨단 말이냐. 그렇죠. 이제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의 장례식도 하나의 그 커다란 그 의식인데 예의와 예절에 어긋났다. 응? 어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괘씸한 놈 잡아내어라. 이제 예. 그러면서 평안감사가 화를 냈죠. 그래서 화를 냈고 박첨지를 잡아들여서 이제 퇴장을 합니다. 이 퇴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형벌입니다. 형벌 아시죠? 그러니까 형벌을 가한다. 누구요? 박첨지를요. 속에 추천을 했던 이 박첨지의 그 퇴장을 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박첨지가 뭐랍니까? 늙은 박가, 응? 늙은 박가, 인부까지 극력,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사댔는데 무슨 죄로 형장 퇴장이 웬 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나에게 형벌을 가하냐? 지금 어려움을 위해서 내 돈 들여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왜 때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억울함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호소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평안사가 뭐라 합니까? 이놈, 이 상여가 이 존중한 상여다. 또는 내행이라는 거는 이제 부녀자가 그 여행길에 오른다. 즉 부녀자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거잖아요.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 저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벌거벗은 놈이 인부라고 왔으니 화가 안 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박첨지가 뭐라 합니까? 소인의 조카다. 다른 향덕군 없이도 잘 메고 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하다는 거죠?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겁니다. 세다. 맞죠? 예, 힘이 세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득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를 이제 힘이 센 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평암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써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비판적인 면모는 이 스스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평안 감사가. 그러니까 줏대가 없다는 거예요. 줏대가. 예, 줏대가 없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태도를 금방 바꾸잖아요. 예, 이런 걸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양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고 허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걸 의미하면서 지배층의 허위를 비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상제님 짊어진 건 뭡니까? 여기서 상제님은 이제 평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 말이냐? 그렇소. 나 짊어진 것은 산에 올라가서 분상제. 분상제라는 것은 이제 장례식에서 무덤에 이제 봉분을 만들었잖아요. 그 봉분을 만들고 나서 제를 올리는 겁니다. 아셨죠? 지내려고 잔뜩 칠푼 주고 강아지 한 마리 사가 짊어졌다. 이 강생이는 이제 강아지의 사투리라고 했죠. 예, 그래서 강아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제사 지내는 법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누가요? 평안감사가. 그러면서 뭐 권위적이고 양반인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허위, 부정적인 이 위선, 이런 거를 갖다가 극렬하게 신랄하게 작가는 여기서 작가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갖다 묶어 연극을 만든 거잖아요. 인연극으로. 어쨌든 요 담겨 있는 거에서는 뭐다? 양반에 대한 신랄한 비판, 풍자, 요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장면들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자고로 옛날부터 방귀에 혹 달린 놈은 봤지만 강아지로 분상제 지내는 놈은 처음일세. 자, 이런 비속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양반, 즉 지배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뭐 합니까? 굉장히 그 조롱하고 있고 비하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렇죠? 예, 이런 거, 이런 저항적인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는 그 관객들 어떻습니까? 서민일 텐데 굉장히 속 시원하고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락, 우리 지금처럼 뭐 연극, 영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걸로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굉장히 즐긴 겁니다. 인형극을 보면서 아셨죠? 예, 그래서 당시에는 주로 밤에 이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낮에 주로 하지만 당시 조선시대 과거에는
밤에 주로 연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TV도 없는 시대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예. 꼴깍꼴깍 연번꾼은 이제 그 장사 지낼 때 등을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만산이 멀다니 대문밖에 북만산이라라고 하면서 평안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면에서는 뭡니까? 상여 소리의 후렴구입니다. 이제 상여 소리 우리 그 보시면 장사 지내려 갈 때 상여꾼들이 상여 소리를 내면서 가는 후렴구입니다. 후렴구. 그래서 그 장례의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되죠.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꼭두각시 노름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2편에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셨죠? 1편에서는 수능을 위한 진정한 수능을 위한 강의고요. 2편에서는 내신을 위한 강의. 또 1편에 그 부족했던 본을 보완하고 완벽히 수업하는 행위다,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편 강의처럼 여러분은 문제를 풀으셔야 되고 2편 강의에서는 보완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